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를 놓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빈손 외교라는 부정적 평가가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수만 년 동안 강물이 다듬고 또 주민들이 지켜낸 특별한 바위를 만나보고 풍성한 이야기가 담긴 전통 밥상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솔직한 토크 솔까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살펴볼까요? 네, 충남 야산을 돌며 도박장을 설치해 억대 도박을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번 장소를 바꾸고 참가자들도 면접을 보느며 치밀하게 운영했지만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남편의 신고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경찰들이 불빛을 따라 산속을 걷습니다. 그리고 들이닥친 산골 속 한 천막. 참가자 수십 명이 혼비백산에 도망쳐보지만 텐트를 감싼 경찰에 모두 붙잡힙니다. 지난달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불법 도박장을 연 운영자 6명과 참가자 50명으로 압수한 금액만 1억 여 원이나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농협 주차장 등 공터에 모이면 운영자들이 참여자를 선별해 야산에 설치한 천막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매일같이 서산과 아산, 예산 등 충남 10개가 넘는 야산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억대 도박판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의 망을 보는 문방부터 도박장 내 다툼을 해결하는 병장까지 체계적인 역할 분담 속에 마을 주민과 땅 주인도 모르게 산골 한가운데서 억 단위 도박판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남편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수사 결과 붙잡힌 도박 참가자 절반 이상은 40, 50대 중년 여성이었고 도박 전과가 있던 이들도 80%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등 3명을 구속, 참가자 등 5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4명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도박꾼들이 이 도박판에 끼는 것도 참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또 아무나 쉽게 끼우지도 않고 또 시간도 딱 맞춰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규칙들도 좀 많았나 봅니다. 네, 아무나 갈 수 없던 현장이었습니다. 도박장 입장까지가 마치 한편의 작전이었습니다. 네. 먼저 조직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모이라는 문자가 한 통 가게 되면요. 회원들은 시간에 맞춰 일명 탈수장이라고 불리는 중간 집결지에 모이게 됩니다. 농협 주차장 등이 사용됐고요. 여기서 운영진들은 다시 한번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도박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참석시켜도 될 사람인지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통과한 사람들은 운영진이 모는 승합차를 타고서 도박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탈수장에서 참가자들이 면접을 볼 시간 야산에선 도박장 텐트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밤 10시쯤을 전후해서 텐트를 치고 커피와 김밥을 파는 매점까지 준비가 되면은 이제 도박장은 준비 완료입니다. 그리고 밤 11시쯤이 되면요. 선별된 참가자들이 입장을 시작하고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밤새 도박판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뭐 영화 타짜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니까 문방, 또 병장, 이게 뭐 어떤 용어들입니까? 이게 영화 타짜에서 예. 보시는 그 뒤에 그림과 같은 그런 장면인데 이제 일렬로 쭉 앉아 있으면 참가자들이 앉아 있으면은 운영진들이 뭐 뒤에 서서 이제 각종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흔히 화투패를 돌리는 딜러 뭐 그런 역할을 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판돈을 회수하고 배분하는 상치기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예. 수십 명의 사람들의 판돈 같은 것들을 이제 한 번에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찰의 단속이겠죠. 이런 단속을 대비해 망을 보는 문방, 그리고 도박장 내 다툼을 해결하는 병장까지 10여 명의 운영진들이 자기 역할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도박판을 만들었는데 이 도박판이 어떻게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까?
이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예. 인적이 드문 산골 한가운데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박판의 존재는 마을 주민들은 물론 땅 주인도 몰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집을 나가는 도박꾼들의 가족들은 알았겠죠. 이번에도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시작한 겁니다. 하우스가 저녁에 설치해서 아침에 철거되기 때문에 이제 뭐 도박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밤새 그곳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박을 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담배꽁초, 뭐 소변 등 여러 가지 흔적들까지는 다 지우긴 어려웠나 봅니다. 경찰은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충남 야산의 10여 군데서 이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지난달 당진의 한 도박장에 잠복을 해 이제 이들을 검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문방과 같은 사람을 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게 도로가 아니라 산길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한 1,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길이 아닌 야산인데다가 은밀히 접근해야 돼서 뭐 불도 켜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접근하기까지 무척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경찰도 이렇게 접근하는데 고생이 많았는데 참 도박하러 가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도박판에서 이제 걸려든 분들도 뭐 절반 이상이 중년 여성이라고 예. 그러고 또 신고한 사람의 아내가 또 도박판에 끼어 있었다 이런 것도 봤을 때 이 예. 도박판에서는 남녀 구별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남녀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예. 도박에 참여하셨는데 대부분 직업이 있기보다는 무직자이거나 네. 가정주부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평일에도 매일같이 열렸기 예. 때문에 이제 밤새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석이 애초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뭐 참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친구 따라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석이 진행된 건데요. 경찰은 이번 도박 참가자들의 특징으로 전체 한 60% 가까이는 중년 여성이었고 또 75% 넘게는 도박 전과자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독이 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방금 이제 얘기도 했지만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흔히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경찰한테 슬쩍 예. 물어봤는데 이게 산도박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딱히 뭐 재력가 분들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평범한 집안의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할 때 이렇게 뭐 2, 300만 원 정도의 그 크지 않은 금액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또 영화 타짜에 나오는 뭐 조승우, 유해진 씨처럼 소위 꾼들, 타짜라고 불리는 분들도 거의 없다고 해요. 이 도박에 참여해서 돈을 따기보다는 대부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화투패 5장을 나눠 갖고 그중 2장으로 이제 승패를 짓는 도리짓구땡이라는 그런 게임을 1시간에 한 20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밤새 한 100판 넘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운영진들이 판돈의 10%를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밤새 놀다 보면은 아무리 돈을 잘 따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는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결국에는 운영진이 돈을 따가는 구조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꾼들이 오는 그런 도박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가정 파괴되는 거죠.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죠? 근데 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붙잡힌 운영자 6명 중 3명은 구속됐고요. 운영자 나머지들과 그리고 단순 참가자들은 불구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박죄보다는 도박장을 개설한 죄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이들을 구속한 것인데요. 여기 현장에는 없어서 붙잡지 못한 총책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이들을 계속 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하우스 운영장이 당진 지역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었던 만큼 지역 조폭과의 연관성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산도박장이 이게 기업형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도박장 관리에 조직들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또 이 수익금 10% 판돈의 10%를 이제 얻어가는 이 판돈의 수익금들이 조폭으로 흘러간 건 아닌지 그런 자금에 대한 흐름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총책부터 하우스장 그 밑에 여러 운영진들까지 이게 식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만큼 범죄단체의 조직죄 여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범죄단체 조직대는 양형을 정할 때 처벌을 더 무겁게 내리는 가중 요소로서 그렇죠. 이게 그 범죄 도박장 개설죄가 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를 50%까지 늘려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모든 중독이 뭐 다 심하지만은 특히 도박 중독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참 문제가 큰데요.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명절 때나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뭐 고스톱이나 화투 또 트럼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하고 이런 도박하고 어떻게 구별이 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참 그 경계가 모호해서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우리 법원이 뭐 도박과 오락을 나누는 기준을 뭐 점당 얼마 뭐 이렇게 정량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박에 걸린 판돈의 규모뿐 아니라 도박에 버린 시간과 장소, 또 도박을 한 사람들의 뭐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또 도박 경위 등 이런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건데요. 가령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그 소액을 걸고 하는 화투나 윷놀이는 네, 뭐 점백 뭐 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오락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모르는 사람과 특정 장소에 모여서 조금 좀 큰 금액을 하게 되면 도박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사례인데 점당 500원씩 한 40차례 걸쳐서 네. 고스톱을 벌인 뭐 무직자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이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에게 점당 500원은 좀 큰 금액이다. 그다음에 또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네. 쳤다라고 해서 도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판례상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점당 1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뭐 화투나 윷놀이의 경우는 도박보다는 오락으로 보기 때문에요. 네. 이 정도 선에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